안녕하세요, 헤드라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은 4월 2일자 제가 블로그 글에서 예상을 한 것처럼 야당 연합 대 여당 210석 대 90석 내지 190 대 110석 언저리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고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여당 108석으로 참패를 하고 야당 연합의 192석 압승으로 끝이 났죠. 물론 총선 결과는 NWOG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된 것이죠. 따라서 나의 예측도 NWOG의 총선 계획을 사전에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야당 연합은 제가 예측을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향후 윤석열 탄핵 발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6월이 가장 유력하겠지만 왜 윤석열을 탄핵을 하냐 하면 계엄령을 선포를 하기 위해서죠. 5월, 6월, 7월이 되면 대한민국에 IMF가 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윤석열 하야됨으로 전국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당의 개헌 시도와 함께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시도를 하게 되겠죠. 윤석열 탄핵이 발의가 되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을 때처럼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겠죠.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제가 예전에 예측을 했듯이 반드시 탄핵 찬성 반란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 반란표와 야당 연합의 표를 함께 합쳐서 탄핵이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헌법심판소에 가서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 못했던 계엄령을 이번 윤석열이가 선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을 하지만 윤석열은 NWOG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또한 우파의 무늬를 띤 좌파 대통령으로 했고 또한 문재인의 키즈라고 했었죠. 한동훈은 말을 할 가치조차 없죠. 그리고 WEF와 연관이 있는 나경원, 이준석, 안철수 모두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되었으며, 물론 이재명과 조국은 말할 필요조차 없죠. 이런 한반도를 둘러싸고 돌아가고 있는 흐름을 모르는 국민들만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 발의가 나오면 윤석열에 의한 계엄령이 선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완전히 뒤집고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계엄령을 선포를 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엄령이 윤석열에 의해서 선포가 될 때에는 계엄령 안에는 위수령과 비상계엄령과 경비계엄령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가 될 때에는 탄핵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탄핵을 발의한 상태에서 탄핵이 국가에서 통과가 될 때, 탄핵 심판이 무효가 되었을 때 계엄령이 발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 발의와 동시에 계엄령이 선포가 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니까 5월, 6월, 7월쯤이 되면 IMF가 대한민국을 몰아치고 윤석열의 레임덕으로 인해서 전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IMF와 동시에 윤석열 하야에 대한 전국민적인 데모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죠. 동시에 국회에서 탄핵 발의의 움직임과 개헌 시도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좌파의 데모와 이에 맞서는 우파 국민들의 데모로 대한민국은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나의 예상대로라면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은 마지막 카드인 미국의 허락을 받고 국회 탄핵에 대한 대항으로 계엄령을 선포를 하겠죠. 왜 박근혜는 계엄령을 선포를 하지 못했고 왜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를 하고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을 시키겠죠. 또한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적군이 기습남침을 했을 때 이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국군, 즉 군의 전력을 국민들의 데모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분산을 시킨다는 효과가 있죠. 결국은 북한군에게 맞서서 화력을 집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를 하고 군사력을 쓸데없는 곳으로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쉽게 대한민국이 북한군들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또한 계엄령에 따라서 군대를 배치를 하게 되면 북한군들에게 우리 군부대의 배치 상황이 모두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전방에 있는 군대를 빼내서 서울로 배치를 시키고 후방에 있는 군부대 내에 있는 무장 군인들을 빼서 곳곳에 시설을 지키기 때문에 군사력이 분산이 되고 적에게 군사력의 배치가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북한군들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기습남침을 할 수가 있으며 사전에 어디를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목표물을 정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대한민국을 혼돈 속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계엄군을 용산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배치를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죠. 용산 국방부 건물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군대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계엄령으로 인한 군대를 배치를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군대는 국민들 또는 서울 시민들이 또는 각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나타나서 데모를 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대학교, 광장, 지하철 입구 등에 배치를 시키기 때문이며 국민들이 주요 공기지나 주요 관공서, 기타 시설물들을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작전 하에서 배치가 되는 군대 군사력은 어느 정도 보편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을 시킬 수 있게 군사력을 배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군들은, 북한 지도부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배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기습남침 계획을 짜서 단기간에 3일 안에 한반도를 적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엄령을 하지를 않았으면 3일 안에 끝내지도 못했을 전쟁을 어리석은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군대를 배치를 함으로써 3일 안에 전쟁을 끝을 내고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짜 김정은이의 8월 대한민국 영토 정복 호언은 결코 황된 말이 아니며 이러한 것을 코앞에 두고서 윤석열에 의해서 선포가 되는 계엄령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긴가민가 할 것이며 물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앞서 의사정원 사태인 2월 7일부터
NWJ 계획에 의한 야당연합의 압승을 제가 미리 말을 했었고, 그리고 야당연합이 압승을 하면 윤석열의 탄핵으로 갈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탄핵으로 가면 결국은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되고,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IMF와 개헌 시도가 함께 있을 것이며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1997년에 김영삼 때 일어난 예전의 IMF보다 수십 배 더 큰 위력을 가진 IMF가 온다고 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말을 하지 않아도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좌파의 데모와 우파의 데모, 그리고 국정은 엉망이 되죠. 지금 총선에 졌기 때문에 예상을 한 대로 NWOG가 계획을 한 대로 윤석열은 결국 식물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정치적인 자살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죠. 국민들만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NWOG의 마지막 카드가 대한민국의 적화의 빗장을 푸는 바로 계엄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의 시나리오 분석대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을 하지만 탄핵 발의가 되면 향후 탄핵 발의가 국회에서 시작이 되면 신속하게 제주도로 피난을 오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늘 말을 하지만 NWOG가 제주도만 안전하다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제거를 잃는 모든 분들의 생존을 기원을 드립니다. 물론 업무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나의 분석이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으며 현실적인 판단은 각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 해달하였습니다.